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광주입니다. 얼마 전 상담을 요청해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께 저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돈 파는 가게 홈페이지에서 재정기록지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다음 미리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 며칠 후 그분은 재정기록지를 보내왔습니다. 돈 파는 가게 재정기록지를 작성해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재정기록지에는 돈에 관한 숫자 등등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또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지 등등에 관한 인터뷰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체로 그 항목들을 충실히 채워주시는 분도 있지만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 항목을 잘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항목들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항목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냐 하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행, 전원생활, 골프. 그의 대답을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상당히 뭉클했습니다. 이분의 나이는 50대 중반입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40대도 있을 테고 50대는 물론 은퇴한 60대 이후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20년 전이 어떤가요? IMF 때 많은 직장인들이 해고를 당했었을 때입니다. 그때 아버지라는 소설이 100만 부가 넘는 빅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그분의 재정기록지에 살아가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대답에 여행, 전원생활, 골프를 기록해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20년 전 아버지라는 소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물론 50대 중반 은퇴를 몇 년 앞둔 직장인의 재정 은퇴 계획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살아온 아버지의 무게, 아버지의 어깨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가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아버지의 어깨. 돈 파는 가게 재정기록지에는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충분한 돈과 시간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이 질문에도 그분은 똑같이 답했습니다. 여행, 전원생활, 골프. 두 가지 다른 질문에 똑같은 답변을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쉬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한 직장에서만 30년 가까이 근속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두 번의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IMF,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란 떠나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으로 갈립니다. 그러나 떠나는 사람의 마음도 무겁겠지만 그들을 떠나보내는
사람의 마음도 많이 무겁습니다. 아마 이분은 직장을 떠난 동료의 개업식에 무거운 마음으로 몇 번 참석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의 자영업 무척 어렵습니다. 10중 8구 돈을 벌기보다 빚을 지기 쉬웠을 겁니다.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남아있는 동료의 마음은 더 힘들었겠죠. 이분은 재정기록지에 예상 수명을 적는 항목에도 80세라고 적었습니다. 100세 시대에는 이제 봉통 명사가 되다시피 흔해졌는데도 그분은 예상 수명에 80세라고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지쳤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조금 나이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56세 은퇴를 몇 년 앞둔 56세 직장인의 은퇴 계획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을 함께 느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50대 중반이지만 지금 40대의 삶도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50대보다 지금의 40대가 더 힘든 삶을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이분의 재정 상태, 재정 기록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족 관계에는 54세 아내가 있고 직장을 다니는 큰 자녀, 그리고 아직 대학생인 둘째 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 보면 우선 부채는 한 1억 정도 있었습니다. 신용대출로. 자산 항목은 유동성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은행 보통예금 정도 유동성 1,000만 원이 있었고 지속적인 저축성, 장기 저축성 상품은 없었습니다. 대신 투자 상품이 있었는데 주식 한 1억 원 정도 주식 직접 투자를 하고 계셨고 펀드, 해외 비과세 펀드를 포함해서 2,5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금액들은 다 이제 펀드, 이 거치식 펀드, 일시에 들어가는 그런 상품이었고요. 연금은 대신 아주 꼬박꼬박 잘 불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직장인이니까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DC형 월급에서 그대로 빠져나가고 또 퇴직연금 DC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달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각 직원의 계좌로 보내주죠.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이 한 8,300만 원 정도, 퇴직연금은 한 2억 원 정도 모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해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불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이하게도 보장성 보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부동산도 없었고요. 전세,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 보증금인데 전세인데 전세 보증금으로 5억 5천 정도, 5억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산을 합계를 내어보면 6억 8,500만 원이 이분이 가진 총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 신용대출 1억 원을 제하고 나니까 순자산이 5억 8,500만 원 정도인 가정이었습니다. 이분 가정의 재무 목표는 앞으로 이제 큰 돈이 들 목표들을 보면 자녀 지원, 자녀가 2명이니까 특히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각 1억씩 총 2억 원 정도를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전원주택에 한 3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물론 이제 전원주택은 어디냐 또 어떻게 지을 것이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금액은 다 달라지겠지만 이분의 생각은 3억 정도 예산으로 가능한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 구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금은 평생 월급이죠. 연금은 월 300만 원 정도 나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전해주셨고요. 현재 이분의 연금을 환산해 보면 국민연금에서 1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30년 가까이 장기 근속을 했으니까는요. 또한 퇴직연금, 본인의 퇴직연금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를 합산하면 월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250만 원 정도 월 받으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신 보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말할 것도 없고 저축 투자성 보험조차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험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은 분이었죠. 이분의 이제 재정 상태, 재정 기록지를 통해서 이 재정 상태에서 드러난 읽을 수 있는 몇 가지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 재정 기록지에 그려진 50대 중반의 삶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가장의 책임입니다. 아버지의 어깨.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래도 성인 자녀에게 결혼할 때 한 1억 정도씩은 준비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가장의 책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입니다. 자, 국민연금, 퇴직연금, IRP 등 합계 월 25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아버지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더라도 자식들에게는 신세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존심이죠. 그 자존심이 이 연금으로 이어져 연금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다소 조급함도 보였습니다. 돈을 어떻게든 빨리 모아야겠다. 그것이 보장성 보험이 하나도 없는 그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특히 보장성 보험은 만약에 무슨 일이 없으면 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이나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보험에 잘 가입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만큼을 모을 수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나가는 돈을 아까워하는 거죠. 또한 그것은 여유가 약간 부족한 분들이 가지는 대체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동료도 떠나보내고 어려운 여러 가지 몇 차례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오면서 직장인으로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빨리 모아야겠다는 조급함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도 느껴졌습니다. 재테크 강박, 예를 들면 그분이 대출받은 1억 원은 목적이 좀 불분명했는데 그것이 주식 직접 투자 1억 원과 금액이 같다고 생각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어쨌든 빨리 돈을 불려야겠다는 재테크에 대한 강박으로 나타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직접 투자 1억 원은 현재 약간의 손실 상태였습니다. 원래 집이 있었는데 그 소유주택이 있었는데 지난해 파리 대책 이후 팔았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제 부동산을 파리 대책 이후에 1가구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팔아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가 워낙 강드라이브를 하니까 불안했고 또한 이러다가 집값이 떨어지겠다 싶은 걱정도 들었겠죠. 이분 역시도 뭐 그런 영향도 있었지 않냐 싶은데 어쨌든 파리 대책 이후 아파트를 매각하고 지금은 전세로 옮겨온 상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참 쉬고 싶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몇 가지 인터뷰 항목에 전원주택, 여행, 골프 똑같이
기재한 것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직을 몇 년 앞둔 50대 중반의 삶, 아버지의 어깨. 저는 이분과 만나면서 참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또한 많이 공감했죠. 그래서 몇 가지 것들을 조금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쉴까 하는 부분입니다. 힘들게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대체로 은퇴 후에 전원 생활, 또 여행 등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세 시대를 인정한다면 은퇴 후 40년인데 이것은 그냥 쉬기에는 너무 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행도 하고 전원 생활도 하면서 그때까지 수고한 자신을 위로하고 되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40년이라면 길어도 너무 길다는 거죠. 자, 우리가 50세를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천명은 비로소 하늘의 뜻을 안다는 나이라는 거죠. 이 하늘의 뜻, 거창하지만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비로소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가 다시 생각될 수 있는 나이가 또한 50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녀들도 다 자랐으니까 물론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남아 있지만 이 성인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독립해서 가족으로부터의 책임, 이 자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조금 독립해서 벗어나서 비로소 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고 앞으로 40년, 은퇴 후 40년을 어떤 역할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이가 또한 50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40대, 한국의 40대는 지금의 50대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더 힘든 40대의 행님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쉴까? 우선은 아마 가족 때문에 또 자식들 때문에 잊고 지냈던 오래된 꿈을 덜추어내고 정말 하고 싶었던 것, 쉬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고 싶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하고 계획하면서 그것을 은퇴 이후에 어떻게 실행해 갈 것이냐에 대한 준비도 은퇴하기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이 100세 시대 제대로 쉴 수 있는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은퇴 준비인데, 은퇴는 은퇴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은퇴하기 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지금도 즐길 수 있다. 지금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분위기도 합니다. 이분은. 그래서 친구도 만나고 또 여행도 간혹 가끔 가시고 영화도 보고 도시에 있을 때는 더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전원 생활을 계획한다면 내 손으로 집 짓는 학교들 많거든요. 그래서 내 손으로 집 짓는 목공학교 참여해보고 그런 재미도 쏠쏠할 거다. 뭐든 고기도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듯이 은퇴 이후에 이렇게 저렇게 생활할 거다라는 것을 은퇴 전부터 그렇게 생활해 보아야 합니다. 조금씩. 그래야 은퇴 이후도 훨씬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은퇴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르면 현기증이 나서 적응이 잘 안 되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퇴 이후 시대 변화를 잘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시대가 빨리 변합니다. 은퇴 이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은퇴 이후 40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그건 옛날 말이고 지금은 10년에 강산이 3번, 4번 변합니다.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40년이라고 하면 10번 이상 시대가 바뀐다. 그러니까 은퇴 이후 시대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지식을 많이 습득해야 되고 그러려면 강연, 그 다음에 또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교제 등등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시대 변화에 따른 은퇴 이후의 역할도 모색하고 가족관계 역시도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가족관계에서 특히 50대, 60대의 아버지가 자녀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현실인데요. 아마 이것은 시대는 변화하고 자녀들의 생각과 의식도 함께 변화하는데 아버지들만 딱 그 자리에 10년, 20년의 그 자리에 지금도 멈춰서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 가운데 하나는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지식, 그것을 위한 강연, 또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킹, 교제 이런 것에 힘쓸 때 가족관계에 또 소통이 가능한 아버지, 또 은퇴 이후 시대 변화에 따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멋진 은퇴, 중년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니 해도 즉 은퇴 이후를 대비한 재정의 최적화가 필요한데요. 은퇴 이후 이 시대 변화하고도 비슷한데 이 재정 역시도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퇴 이후 대비 재정의 최적화가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유들이 첫 번째 우리가 고령화죠. 생로병사는 뭡니까? 나이가 들면 병이 생기고 병이 생겨서 사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생로병사. 또 저금리, 지금 금리가 조금 오르는 추세이지만 과거처럼 7%, 8% 이런 시대는 아니죠. 아마 금리 상단을 미국 금리도 마찬가지지만 한 3% 이내로 본다면 또 금리가 정점을 찍으면 또 내려오죠. 이 금리 제가 가끔씩 이야기 드리는 고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처럼 금리도 계속 저점과 고점을 순환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저금리 추세라는 거죠. 요즘 그래서 부동산도 저금리 때문에 돈이 갈 곳이 없어서 유동자금 때문에 부동산으로 많이 몰려서 부동산이 폭등하는 이런 현상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투자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아무래도 증가되죠. 최근 몇 달, 1년, 몇 년 사이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 같은 변동성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은퇴 이후 재정의 최적화에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또한 세금이죠. 특히 한국 저출산 등등으로 하면 돈을 써야 될 때는 많은데 세금은 더 많이 걷어야겠죠. 써야 되는 사람은 많은데 고령화, 저출산으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 어쨌든 어떤 소득이라도 소득이 생기는 곳에 세금은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은퇴 소득도 마찬가지다라는 점을 참고하신다면 은퇴 이후를 대비한 우리의 재정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다. 최적화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방향,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은퇴 이후 대비 재정의 최적화를 2페이지에 걸쳐서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은퇴 이후 대비 재정의 최적화가 필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고령화, 생로병사, 저금리, 변동성 증가, 세금이죠. 첫 번째는 이분 같은 경우는 주식을 1억 투자하고 있는데 이분이 가진 총 자산을 감안할 때 주식 직접 투자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한 절반 정도 1억에서 5천 정도를 조정하고 또한
이 투자 금액 가운데 종목, 주식 종목 가운데 테마주 비중이 높았습니다. 자, 테마주 비중이 높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고위험 종목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고위험 종목은 수익이 나면 많은 수익이 나지만 그렇지 못하면 손실이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를 안 가져갈 수는 없지만 테마주 비중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은퇴 몇 년 남지 않았으니까 테마주 비중을 좀 낮추는 것으로 해서 전체 직접 주식 직접 투자에 대한 위험을 좀 낮추는 전략, 예,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쪽, 좀 조정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이제 자녀들에게 독립자금 1억씩 했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자녀는 3년 내에 필요하겠다. 우선 이제 주식 투자 조정금 5천만 원이 생겼죠. 이 5천만 원을 물가 연동국채나, 왜냐하면 이제 3년 내에 써야 될 돈이니까 위험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수익은 뭐 크지 않더라도 일단 위험이 최소화되는 투자가 좋죠. 그래서 물가 연동국채나 또는 롱숏 펀드, 메자님 펀드 등 중위험, 중수입 펀드 위주로 이 5천만 원을 한 3년 내에 불려 가보자. 또한 이분은 이제 은퇴를 아직 퇴직을 몇 년 앞두었기 때문에 월 소득이 아직 있습니다. 당연히 월 소득의 일정 부분도 이 첫째 독립 자금을 위해서 지금 5천만 원은 지금 준비할 수 있는데 주식 직접 투자 금액을 조금 조정하면 또 지금 몇 천만 원 모자라니까 이것은 지금 소득에서 저축해 가는 방식으로 좀 채울 수 있겠다, 이렇게 나누었고요. 세 번째는 이분이 가진 이제 퇴직연금 DC형이나 IRP 펀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퇴직연금 DC형이나 IRP 펀드가 대체로 중국이나 이 베트남 중심으로 펀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진국이나 미국을 포함하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변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나머지 또 이렇게 보면 전원주택, 우리가 이제 3억의 전원주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전세자금 이분이 5억 5천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자금 5억 5천에서 전원주택 3억을 쓰면 되죠. 그죠? 물론 이제 그때 가서 3억을 쓸지 4억을 쓸지는 또 형편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또한 동시에 뭐 목수학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헤비타트라는 곳에서 이 목수 내 집 짓기 학교를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또 뭐 이 단체뿐만 아니라 목공, 그죠? 내 집 짓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 목수 학교에서 이 쏠쏠한 재미도 즐기고 또한 전원 생활을 준비하는 것도 재밌겠죠. 자, 다섯 번째는 이제 평생 월급입니다. 아버지의 자존심. 평생 월급은 지금 현재 한 250 정도가 예상되는데 많게는 350에서 400만 원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 퇴직연금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전원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바꾸면, 전원주택 활용하면서 주택연금으로 바꾸면 전원주택이 뭐 얼마인지 시세가 나중에, 또한 몇 세부터 이게 주택연금을 활용할지에 따라서 월 받는 수령액이 달라지는데, 얼추 지금까지 준비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합산하면 한 350에서 4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섯 번째, 여유자금 관리입니다. 여유자금 관리는, 자, 5억 5천 지금 전세금을 다음에 전원주택으로 돌리고 자녀 지금 또 한 3년 정도 소득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돈을 잘 모으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유 자금이 있겠죠, 남겠죠. 즉 전세자금에서, 지금 현재 전세자금 5억 5천에서 전원주택 필요금액 빼고 또 자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여유 자금이 남을 테고,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월 뭐 350, 400 정도의 연금을 받아 쓴다 할 때 점점 돈이 남을 겁니다. 뭐 그다음 물론 다 쓰자고 하면 다 쓰겠지만 대체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셨던 분들은 은퇴 이후에 펑펑 못 써요. 그죠? 예, 또 살아왔던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림없이 이분 가정에서도 이 평생 월급 연금에서도 돈이 남을 거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은퇴할 때 목돈이 좀 남고, 그 다음에 또 연금도 좀 남는다면 이 여유 자금을 관리하는, 언제든 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여유 자금을 관리하는 통장도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비과세 베넥 유니버셜. 베넥 유니버셜에 대해서는 제가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베넥 유니버셜 적립형 상품을 파는 생명보험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보험회사가 불리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베넥 연금은 많이 파는데, 베넥 연금은 제가 별로 추천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닥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이유 또한 뭐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확인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베넥 유니버셜도 순수한 베넥 유니버셜도 아니고 베넥 연금도 아닌 두 가지가 짬뽕된 베넥 유니버셜 타입 베넥 연금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즉 베넥 연금, 제가 추천하지 않는 베넥 연금이 아니라 베넥 유니버셜하고 같이 혼합된 이게 성격이. 근데 이런 상품도 지금 한두 개 보험회사에서밖에 팔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마 없어질 건데요. 왜냐? 보험회사에서 그닥 유리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제 비과세되니까 여유자금 관리를 이제 이런 비과세 통장에 아무래도 넣고 쓰는 게 편하겠죠. 비과세 앞으로 없어집니다. 그죠? 보험회사에서도 유리한 상품이 아니니까 거의 없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피보험자를 자녀로 했습니다. 제가 권해드려서. 계약자는 물론 본인이 하고,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계약자가 이 통장에 계약상의 주인이니까 언제든 돈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보험자가 자녀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아버지가 사망하겠죠. 이때 피보험자 그 자녀가 계약자를 자기 것으로 자기로 변경하면 또 피보험자인 자녀 입장에서 평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우리의 지금 성인 자녀들이나 미성년 자녀들이 다음에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에 가면 비과세가 있을까요? 없어질 겁니다. 그죠? 찾아볼 수가 없겠죠. 선진국에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미리 이런 계약자 피보험자 관계를 이렇게 배치하면 자녀가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할 때에도 비과세 통장을 마음껏 평생 동안 누릴 수 있다. 굉장히 큰 이익이 되겠죠. 아버지 덕분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장성 보험이다. 우리가 생로병사. 이분이 지금 56세인데 다음에 은퇴 이후에 필요할 때 가입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건강하지만 질병에 노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첫째는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 건강하더라도 그때 보험료가 비쌉니다. 비싼 보험료를 똑같은 보장을 받으면서 비싼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어야 하는데 한 3년 정도 일찍 가입하면 그보다 싼 보험료를 내는 거죠. 동일하게. 그래서 총 불이익 금액이 아무래도 적습니다. 일찍 가입하는 것이. 아무래도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또한 50대 중반 지금 건강해도 내년 후내년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의 보장성 보험 3대 진단자금 정도. 이것 역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장성 보험은 가입은 지금 뭐죠? 저축이라 생각하지 말고 가능하면 쥐어짜서 마치 자동차 보험처럼 순수한 소멸형 상품으로 가입해라 라고 하면 그닥 지금 은퇴 준비의 재정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장성 보험이다. 이렇게 한 7, 8가지 정도로 이분의 은퇴 후 재정의 최적화 부분을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50대 중반 퇴직을 몇 년 앞둔 직장인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또한 구체적인 그분의 은퇴 후 재정의 최적화도 정리해 보았는데요.
아버지 당신은 참 영웅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40대뿐만 아니라 은퇴를 하신 분, 또한 지금의 50대 다 포함해서 이 땅의 아버지는 정말 영웅입니다. 그 아버지의 어깨는,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도 몇십 년을 주저하지 않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그러나 은퇴 이후 너무 길다는 사실 꼭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이 50세 지천명이라는 이 인생이 은퇴가 끝이 되어서는 아니겠다, 끝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훌륭한 대단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은퇴 후 활동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대는 계속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맞는 은퇴 후 재정 준비가 중요하겠고요. 은퇴 후부터 쉬고 즐기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즐기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즐기자, 행복하자 하는 데는 꼭 지금 돈이 넉넉해서가 아닌 줄로 압니다. 돈이 많아도 못 누리고 못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부족해도 그 속에서 충분히 즐기고 충분히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특히 젊은 층과 소통이 될 수 있다는 행복, 대단히 큰 행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새로운 지식 습득, 강연, 교재, 네트워킹 이런 쪽도 조금씩 틈을 내어서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50대 중반 아버지의 어깨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요. 자, 부족했지만 오늘 이 방송이 또 우리의 은퇴 준비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돈 파는 가게, 오늘 또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 방송 들으시고 혹시 궁금하거나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전화 02-536-0153이나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 검색하시면 돈 파는 가게 머니슈퍼마켓 나오는데 벌러서 친구 맺고 1대1 채팅창, 아니면 저희 머니마트 홈페이지 moneymatter.kr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최선을 다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